일단 뭐 시장 자체는 다를 게 없어서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비트코인 연내 2만 달러 재돌파 가능성 4%.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뭐라고 써놨는지. 비트코인 가격이 어차피 오르게 돼 있으며, 일단은 좋은 얘기를 해놨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차피 오르게 돼 있대요. 이야, 그냥 본격적인 반등과 상승이 열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파생상품 데이터 분석 업체 스큐마켓이 옵션 시장의 각종 지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6,45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 최고가를 갱신했던 지난 2017년 12월 2만 달러보다 200% 이상 하락한 수치다. 뭐 어쩌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연말까지 2만 달러로 돌파가서 고작 4%, 1만 달러를 넘길 가능성은 16%. 지난해 6월에 13,88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은 8에서 10% 정도라고 뭐 이야기가 나왔네요. 일단 뭐 1만 달러 가는 데는 16%래요. 2만 달러는 4%. 일단은 그래도 4배 정도 되네요. 그래서 옵션 가격, 일단 옵션과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쪽에서. 여기서 옵션과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옵션과 선물에 대한 지표들을 활용해서 보았을 때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4%대다라는 거죠. 자,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계약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정된 양의 자산 어쩌고저쩌고 하는 매수 권리를 주는 콜옵션과 풋옵션. 이거 왜 설명하는 거야? 이 자식 이거 선물하는 놈 아니야 이거? 아무튼 간에 자, 띄고요. 필요 없고. 자, 가격 낙관론자들.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양한 통화정책과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를 했고 상당수 전문가는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이 호재로 작용될 것이라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고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것이다. 마이크 알프레드 디지털 에셋 데이터 CEO. 디지털 에셋 데이터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해놨네요. 그죠?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제가 영상에서도,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외국 애들, 특히 뭐 미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자국 내 그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진, 뭐 브라질이라던가 러시아, 이런 애들은 빠르게 자기네 돈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더 가치가 하락하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폐가 똥이 되기 전에, 그죠? 이 지폐가 똥이 되기 전에 빨리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달러로 바꿔줘야 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내일 스위프트 물량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죠? 내일 스위프트 물량이 풀리면 환율이 안정이 될 거란 말이야. 내일 환율이 안정이 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내일 스위프트 물량 풀리고 환율 안정화, 그 다음에 주식시장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국 내 화폐가 그지 깽깽이라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달러는 오를 거니까. 그죠? 나중에 내가 이걸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움직임. 자, 근데 달러를 그냥 살 수는 없어요. 왜? 지금 사면 개똥이거든. 그리고 확실히 달러가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거를 또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볼 수 없기 때문에 달러랑 1대1로 페어링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테더 이런 것들. 중국 애들이 테더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그 요인입니다. 자기네 위안화, 중국 인민공화국의 어떠한 그 화폐, 인민화가 개똥이 될 것 같으니까 휴지조각, 똥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빠르게 바꿔줘야 되는데 달러는 못 사겠고, 그죠? 달러는 못 사겠고 스테이블 코인 사는 거죠. 그래야 달러로 1대1 페어링이 되니까. 그죠? 단기적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안정세가 될까요? 내일부터 스위프트 물량이 풀리면 내일부터 안정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JP모건은 최근 2주 동안 22개국에서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지원 규모가 전 세계 GDP의 75%에 달한다고 분석됐다. 엄청나죠? 최근 2주 동안 22개국에서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지원 규모가 전 세계 GDP의 75%.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죠? 자,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사실상 제로 금리를 도입을 했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주 채권 등 자산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는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JP모건에서 나왔어요. JP모건. 그죠? JP모건. 자, 뭐 하는 애들이에요? JP모건? 투자하는 애들이죠. 투자회사입니다. 돈 많아요.
미국 대통령이 저기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데가 JP모건 이런 데예요. 그죠? 뭐, 그 등등 있어요. 그러나 뭐 아직 이러한 기대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지난주 미국 의회는 역사상 최대 금액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지원 법안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법안에 서명을 했고 지원 법안이 규정하는 경기 부양책이 곧바로 발효했지만 비트코인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6천 달러 미만으로 한 주를 마감했다. 저번 주. 예, 그죠. 암호화폐는 2분기까지 주식시장에 많이 좌우될 것이다. 이후 3분기 초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가 잇따라 경기부양책 발표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당분간 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대체제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시 싱갈, 아시쉬 싱갈,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스위치 CEO. 야, 이 캬삭. 암호화폐 거래소 CEO였네요? 그죠? 아니, 그럼 당연히 암호화폐 거래소 CEO는 이런 얘기 해야죠. 그죠? 아니, 삼성, 저기 이재용 씨가 나와가지고, 갤럭시 쓰레기예요. LG G 시리즈 사세요. 그게 더 좋아. 화웨이 거 쓰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제품이 짱입니다. 이러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 없고요. JP모건은 들을만 하죠. 왜냐면 쟤네들은 돈을 따라서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주식이 좋았으면 주식이 더 좋다고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죠?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일단 이거는 뭐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일단은 JP모건의 이야기가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디지털에셋 데이터 CEO 이런 이야기들 뭐 일단 이야기도 있고 자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뭐 종합을 해보자면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쪽으로 상승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보이고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이 계속 된다면 그죠? 자, 비트코인 오늘 5월 세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은 약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는데 이때마다 채굴자에게 보상이 주어지고요. 반감기가 되면 그 보상은 절반으로 줄어들죠. 5월 반기가 지나면 채굴 보상은 블록당 비트코인 12.5개에서 6.25개로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ATM 제조업체 비트코인 디파 CEO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 두 차례의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자, 성장했죠, 그죠?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제 했어요? 4년 주기로 합니다. 반감기 4년 주기, 12년 맞나요? 아니지. 16년과 12년 맞아요, 그죠? 12년과 16년 이때 반감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성장을 했죠. 2017년까지 성장을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 비트코인 ATM 제조업체 비트코인 디파트 CEO의 말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야, 저게 뭔 얘기냐면 우리 애가 3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20cm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중학교 3학년 되니까 160이 됐다. 와, 막 엄청 급성장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190이 됐어. 아이, 엄청 성장했어. 이 상태면은 30살에는 3m가 될 것이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개또라이 꼬물이 엄마님 어서 오세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비트코인 ATM 제조업체 비트코인 디파 CEO의 말은 무시하자. 저 말은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뭐 그다음에 뭐 스택 펀드의 공동 설립자 겸 최고 운영 책임자 매튜 딥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뭐 반감기 이후에 약 2달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격 급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정말 1차원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누가 몰라? 그죠? 올라갈 거 누가 모릅니까? 그죠? 근데 그런 심리가 된다고 해서 그게 올라갈까? 자, 말을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 대주제가 이거였죠. 연내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4%다. 1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은 16%다. 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선물 옵션 지표예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말이 안 돼요. 그죠?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선물 옵션 지표가 여기에서 좀 들어왔는데, 자, 일단 선물 옵션 지표는요, 현 주식 시장에서도 잘 안 봅니다. 그죠?
자, 뭐 물론 선물 옵션에 대한 움직임은 파악은 해야겠죠. 근데 움직임만 파악하지 지표를 보진 않아요. 그죠? 현재 주식 시장에서도 잘 쓰질 않는 것을 왜 비트코인 시장에 적용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시장 자체가 이런 움직임이다. 시장 자체가 이런 움직임이고요.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해놨고요. 뭐 걸러야 될 타선도 있고요. 그죠? 이거 ATM 얘 걸러야 되고 그다음에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얘 걸러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ATM 얘 걸러야 되고 걸러야 되긴 합니다. 걸러야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얘 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 동의를 하지 않을게요. 얘가 써놓은 글에 대해서. 제 판단은 우리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거 있죠? 이거 요 두 가지가 제가 보는 시장이에요. 요 두 가지로만 저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게요. 오케이? 아셨죠, 여러분들? 주식이랑 빗대어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은 하나잖아, 하나.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거래소마다 다르잖아요. 그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선물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CME 선물 만기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금요일. 그 선물 만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어떤 그 시장에 대한 흐름 정도는 바꿔줄 수 있겠죠. 그죠? 문제는 그 예전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어김없이 안 좋습니다. 어김없이. 혹은 보합권이거나 횡보를 하거나. 근데 여기에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코인 시장은요. 지금이야 CME 만기일에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뭐 좋은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1, 2년 전을 봅시다. 1, 2년 전에 선물 만기일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히려 올라가는 시장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와서야 이제 뭐 시장도 안 좋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선물 만기다 해가지고 좀 떨어지고 뭐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것도 또 이제 주식이랑 조금 연관을 시킨 거죠. 연관시키다 보니까 선물 만기이면 뭐 안 좋을 수 있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고착화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코인 시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중국 자금. 왜냐면 일단 시장도 시장인데 이 시장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 호가 없이 올라가는 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웬만하면 다 호가 없이 올라가. 미쳤나봐. 지금 이 시장 자체에서 뭔가 상승에 대한 어떠한 것을 좀 보려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 그게 바로 중국 자금이죠. 중국, 뭐 브라질, 러시아 등등. 그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런 자금들이 쫙쫙 들어오면은 시장은 활성화를 띨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죠?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를 사갖고 들어와도 이게 갖고 있으면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거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보다는 그래 뭐 좀 굴려가지고 뭐 수액 단타로 좀 쳐볼까? 이런 움직임 때문에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물량이 아닌 이상,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이상 계좌에 돈 넣어놓고 매매 안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근데 중국 자금이 기관 매물이에요? 아니요, 개인 매물이에요. 개인 매물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테더를 중국 애들이 많이 사면, 외국 애들이 많이 사게 되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뭐가 뭐 오르고 뭐 내리고 뭐 이런 거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요. 제가 전공이 세계 경제학이라서 그래요. 제가 전공에 이래서 좀 글로 갈 수도 있는데 이 국제 경제를 봤을 때 일단은 경제가 파탄이 나야 되고요. 파탄이 나야 되고 달러는 건재하고 각 나라들의 화폐는 똥값이 돼야 되고 그 똥값이 된 화폐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고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됐을 때 시장은 상승을 하게 돼요. 무조건 상승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상승해요. 작년 1월 달부터 4월, 5월까지 상승을 했던 이유가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사서 그래요. 1월부터 또 2월 정도까지 또 시장이 원형바닥 그러면서 위로 쭉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때가 이제 이전에 있던 매물들을 샀고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이때 이슈가 뭐 나왔었어요? 테더 물량 더 찍어낸다고 했었어요. 4,200억 달러였나? 4,200억 달러 가치 정도의
테더 물량을 더 찍어낸다고 추가 발행한다고 이슈가 나왔었어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에 딸려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은 역시나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저런 뭐 쓸데없는 뭐 첫 번째 반감기 때 상승했고 두 번째 반감기 때 상승했으니까 세 번째도 상승할 때 이런 개소리는 그죠? 우리 애가 3살 때 성장했고 중학교 3학년 때 성장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장했으니까 내 아들이 35되면 또 성장할 것이다. 이거 뭔 개소리예요. 그죠? 이거랑 똑같다니까. 그죠? 성장하고 한참 올라갈 때는 당연히 올라가죠. 성장하고 올라가 줄 때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일단은 멈춘 다음에 뭔가 특별한 이유,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지. 그냥 예전에 성장했으니까 또 성장하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저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으니까 물론 차트나 이런 투자 시장은 과거를 반복을 합니다. 과거 시장을 반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